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들어온 TV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속에서 내일 3분기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죠. 복잡한 상황이지만 쉽게 테슬라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좋지 않게 시작을 했었어요.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굉장히 안정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매크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게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셧다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증시의 펀더멘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장 막판에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2%대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헬스케어라든지 굴뚝주들, 산업재 주식들도 괜찮았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미국은 9월 30일인 가운데 이제 곧 있으면 10월 1일 0시가 되는데요. 현재 제안된 임시 예산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매크로 지표 발표도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금주 금요일에 9월달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 1, 2주는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용보고서가 나오지 않겠죠? 자, 현재 물가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나왔던 수치가 이 고용보고서였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이 고용시장 역할을 예리하게 인식 중에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으면 역시나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상승할 수 있어요. 만약 금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10월 초순이나 중순까지는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오늘도 0.31% 상승한 22,66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쨌든 올해 3, 4, 5월 달에 큰 조정이 있었죠. 어쨌든 S&P 500 기준으로는 대세 상승세에 있고 현재는 그 대세 상승세 이 채널 속의 하단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S&P 500 기준으로는 7천선까지도 넘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셧다운에 따른 불확실성 상승은 좋은 줍줍 찬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셧다운은 단기간에 끝날 일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 좋은 분위기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어제는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이 68%였는데 셧다운 우려 때문인지 75.8%까지 올라왔어요. 일단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내일을 비롯한 단기간의 주가는 그 누구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셧다운이 될지 안 될지, 셧다운이 된다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자, 하지만 어느 정도 기업의 행보는 그리고 기업의 예상 실적은 가늠이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금일 0.34% 상승한 444.72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 중에 있어요. 자, 최근에는 400에서 450불 사이 뭔가 박스권을 보이는 듯한데 하루하루 주가는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매수세가 굉장히 잘 붙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좀이라도 떨어지면은 그 하단에서 들어올리는 세력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매수세에는 기관들의 목표가 상승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기관들의 목표가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드렸죠. 주가에 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300불을 넘어서서 400불 이상 오르자 대부분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승을 시키고 있어요. 원래 최근 연초에 한 4, 5개월의 목표가는 플랫한 모습이었습니다. 평평했어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자 목표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도 목표가를 상승시킨 기관이 또 있었습니다. 카나코드라는 곳에서도
테슬라 목표가를 기존에 333불에서 490불로 상향을 했고요. 바이 레이팅도 유지를 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인도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스크가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 세액 공제가 오늘로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인도량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4분기에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죠. 저가형 모델 Y라든지 모델 Y L이 나올 예정인데요.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스크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역시 장기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공격적 성장 목표 및 XAI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안건이 가장 큰 거죠. 아무래도 이 카나코드에서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11월 6일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 보상 패키지를 일론 머스크가 받으려면 굉장히 원대한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하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테슬라 주가는 지금보다 최소 5에서 6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와 일론 머스크 모두에게 윈윈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차량 판매량 감소 가능성도 언제든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한 차례씩 몇 차례씩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까지 테슬라 주가를 가장 크게 올릴 요인은 로보택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예정에 있지만 역시나 테슬라 EPS 상승에는, 즉 테슬라 실적 상승에는 내년까지 로보택시가 많은 성장을 담당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요. 아직 미 서부 최대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아직 로보택시가 런칭을 안 했어요. 웨이모는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테슬라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테슬라가 이 LA 지역에서도 로보택시 운영자를 모집한다라는 채용 공고를 냈어요. 이제 미 서부 최대 지역에서도 최대 도시에서도 로보택시를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 한 달 뒤에 7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출시를 했죠. 이제 곧 있으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마리나 델 레이라고 적혀 있어요. 마리나 델 레이는 로스앤젤레스 시내 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로스앤젤레스 시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주요 관광명소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로보택시 운영에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를 비롯해서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로스앤젤레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단은 마리나 델 레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내일 발표될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간 내일 저녁 10시에서 10시 3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팩트셋 컨센서스에 따르면 약 44만 8천 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IR팀에서 발표한 공식 컨센서스는 44만 3천 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45만 대는 넘길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른 기관들도 보면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UBS가 47만 5천 대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47만 대는 넘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47만 대 정도는 넘겨줘야지 어느 정도 강력한 주가 강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3분기 인도량이 큰 기대감을 가지면서 최근 주가가 강했던 이유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 투자자들을 만족시켜 주려면 당연히 45만 대는 넘길 필요가 있겠고 47만 대 이상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시라는 베팅 사이트에서는 50만 대 이상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솔직히 기대가 돼요. 일단 3분기 인도량이 기대가 되어지는 가운데 아무래도 11월 6일까지는 테슬라 주가에 어느 정도 강세가 유지된다라고 저는 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11월 6일 주주 총회 때 옵티머스 3세대가 발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CNBC에 출연한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에 따르면요. 옵티머스의 발전이 unbelievable, 믿을 수 없을 정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량 양산 체제도 갖춰가는 모습이라고 해요. 현재 일론이 엄청 헌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금일 웨이보, 그러니까 중국 쪽 소식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올해 연말까지 이 3세대 옵티머스를 출시를 하고요. 내년에 대량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요.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군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가 상하이, 중국에 위치해 있는 기가 상하이가 연간 100만 대씩 생산하면서 테슬라 최대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부품 회사들이 중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벤더 회사들이 아무래도 테슬라로부터 많은 부품 주문을 받을 건데요. 옵티머스 부품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 소식 신뢰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술 변화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1등주에 올라탈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거죠. 오늘의 방송 제목이 테슬라 쉽게 투자하기인데요. 정말 쉽게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를 장기 투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 8월 달에 많게는 6개월 이후에 완전 자율주행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 초, 내년 봄 정도가 되면은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옵티머스 3세대는 대량 양산 버전으로서 내년에 대량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옵티머스가 지속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인건비가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인건비가 하락한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뜻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없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인플레이션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하락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전 세계는 장기적인 저금리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반대로 돈의 가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저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건 유동성 증가를 뜻하죠. 자,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하락을 하고 유동성 증가에 따라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자산을 갖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결론은 이런 자율주행과 옵티머스를 만들어내는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즉 쉽게 생각하고 이런 거대 흐름을 이해하고 1등주에 올라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트란TV가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10월 초에 실제로 셧다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아직 셧다운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셧다운의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에요. 역시나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죠. 물론 테슬라 신규 사업의 불확실성과 4분기 인도량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가장 큰 우려는 주가가 많이 비싸졌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확실합니다만 현재는 대대적인 신사업 투자로 인해서 마진율의 하락과 함께 EPS도 낮아진 상황이에요. 주가가 너무 앞서가게 되면 이 폭을 좁히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조정이 있으면 역시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죠. 테슬라에 장기 투자를 하시되 테슬라 주가에 조정이 있으면 잘 모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을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아트라운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투자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트라운TV 멤버십도 꼭 한번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의 후원은 저의 채널이 지속 살아남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